자, 360번부터는 이제 신행정론입니다. 일단 행태주의의 반대 명제니까 후계행태주의가 먼저 등장해야 되겠죠. 행태주의가 사실만 연구해서 이론 만드는 과학이라면 후기행태주의는 적실성과 실천, 규범적 가치가 들어오고 이 규범 가치와 현실을 비교한 문제가 나오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성까지, 특히 그 문제가 흑인과 백인의 빈부격차, 세대 간의 갈등,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였죠. 후기행태주의 대두 배경은 미국 사회의 혼란기 맞습니다. 60년대 흑인의 인종차별, 월남전에 대한 반전 데모 또는 세대 갈등 같은 미국 사회의 격동기, 이런 문제를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행태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적실성과 실천 강조하는 후계행태주의가 등장하고, 이 후계행태주의 행정학적 버전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행정학 신행정론이에요. 기존의 관료제와 반대되는 신행정론. 이거는 맞았네요. 31번입니다. 경제이윤을 추구한다. 합리적 존재이다. 원리 발견한다. 그건 고전이론이야. 원리 발견하는 거는요. 경제적이다 했을 때는 공공선택론도 될 수 있겠지만 공공선택론이 어디나 적용되는 원리 발견한 이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원리 발견한다. 합리경제인이다. 이건 고전행정학으로 봐야 됩니다. 이건 틀렸네요. 자, 62번입니다. 또 틀렸네. 가치 중립 아니라니까. 가치 지향적이고 과학적인 게 아니라 처방. 과학을 포기한 건 아니야. 근데 규범적이고 처방을 강조합니다. 틀렸죠.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적이다는 건 행태주의고, 그 다음 뒤에 문제가 맞아. 후기 행태주의는 어쨌든 간에 정책, 국가가 사회 문제 해결하는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하죠. 정책학은 가치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대안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잖아.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가 정책학 발전에 기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게 틀렸죠.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적이다. 이게 틀렸네요. 틀렸어, 이거. 63번입니다. 모두 부정한 건 아니라니까요. 과학성을 인정했어요. 근데 과학만 강조한 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가치 판단도 해야 돼요. 또 사람만 연구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 구조도 연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흑인의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포기했나?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모두 부정한 게 아니라 온리 과학만 하자, 사람만 객관적으로 연구하자, 거기에 대한 반대 명제였던 거지 과학성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것, 또 인간 말고 사회 구조적인 것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건 틀렸네요. 자, 64번입니다. 자, 신행정론은 미국 사회의 문제 해결이에요. 형평성. 반면에 아까 봤던 발전행정론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였죠. 경제발전. 이건 맞았다. 둘 다 처방성이고 국가 중심적이야. 근데 신행정론은 고객의 참여를 강조한 이론이었고, 발전행정론은 국가 중심, 엘리트 중심의 이론이었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신행정론은 미국 사회 문제 해결, 참여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고객 중심이라든지 관료제 타파였고요. 발전행정론은 오히려 소수 관료제가 주도해서 제3세계를 근대화시키는 경제발전 운동이었죠. 64번은 맞았습니다. 65번입니다. 신행정론 대표학자가 왈도 프레드릭슨 마린이에요. 미노브룩 회의를 주도했고 프레드릭슨이 사회 형평성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 틀렸죠. 왈도 프레드릭슨 마린이는 맞는데 이건 맞았어. 기업식 정부 운영이 틀렸죠. 이거는 누구다? 신행정론은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야. 이게 틀렸고, 기업식 정부 운영은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신행정론이 실패한 다음에 작은 국가론이잖아. 신공공관리론. 그래서 기업식 정부 운영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에 앞장섰다. 이거는 그 다음 이론들이야. 틀렸어. 왈도, 마리니, 프레드릭스는 신행정론. 반면에 기업식 정부 운영과 신자유주의 개혁이다. 뭐 이거는 오스본 게블러 같은 신공공 관리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66번 이건 말이 좀 어렵죠. 관료들은 분명히 권위가 필요합니다. 국가는 권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권위는 뭐에? 국민에 대한 봉사에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에는
권위가 필요하지만은 그 권위는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 가정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고객 중심, 사회 문제 해결, 이걸 강조한 거야. 강제적이고 처방적이지만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었다. 자, 또 틀렸네요. 경험 검증 강조하고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 법칙을 만드는 건 누구다? 행태주의지. 논리 실증주의. 경험 검증이다. 결정론 세계관이다. 행태주의다. 또는 논리 실증주의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신행정 60년대 맞고요. 60년대 말에 우리는 등장했지만 이미 후행태주의는 60년 초반부터 있었어요. 우리 68년도야. 60년대 신행정론은 자, 행정의 두 가지 단어, 실천과 적실성. 그치? 적실성은 학문은 그 시대와 맞아야 돼요. 실천은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중심이 돼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근데 관료제 방식은 아니야. 정책지향적 행정학 맞아요. 이 말은 맞아. 60년대 신행정학, 실천 성격이다, 적실성이다, 정책지향이다. 사회과학은 명사가 핵심입니다. 명사만 찍어놓고 명사 개념을 알아야 돼, 일단. 신행정론이 뭔지 모른다. 적실성이 뭔지 모른다. 실천이 뭔지 모른다. 정책 지향이 뭔지 모른다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이런 단어는 안다 하면은 그 다음엔 단어와 단어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아, 영조와 뭐는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영조와 이 단어는 같이 못 가. 이건 정조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다. 신행정론은 적실성과 실천을 같이 갈 수 있고 60년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정책 지향도 같이 갈 수 있어. 그러나 논리 실증주의와는 같이 못 가요. 과학도 같이 못 갈 거고, 물론 과학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과학만 강조한 건 아니니까. 자, 또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 69번입니다. 얘는 가치 문제 다룰 겁니다. 가치 문제 다룬다는 건 정치행정 이론론이란 소리예요. 정치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행정학도 가치 문제 다룰 거예요. 이러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의가 미노부르 회의야. 행정학이 가치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학과 구별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미노부르 회의의 주장이었어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전문 직업성이야. 윤리. 이런 것들. 비록 선거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도 직업 전문성이 있고 윤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 못지않은 민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맞았죠? 아, 틀렸죠? 얘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에 가깝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70번입니다. 신행정론은 국가 중심이지만은 고객을 참여시켜요. 국가가 능동적으로 하되 기존의 관료제 방식은 아니야. 그 다음에 행정의 적극적 역할, 독립변수니까 맞는 말이고 적실성, 학문은 그 시대와 맞아야 됩니다. 여기다 실천만 들어가면 되겠네. 행정의 적극 역할, 왜?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 해결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적실성도 맞고 정책 수립도 맞습니다. 이건 틀린 단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블랙스버그 선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나 물어보니까 뭐 전부 다 국가가 잘못한 거, 관료가 잘못한 거야, 지금. 그치? 이러고 이제 정부를 실패하고 줄이려고 막 그래요. 신공공관리개혁이 막 들어온 겁니다. 영국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이걸 미국이 이제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논쟁이 있었겠죠. 이게 80년대 중반, 후반 논쟁이에요. 그때 등장한 게 행정 재정립 운동하고 정부 재창조 운동이야. 행정 재정립 운동은 오히려 신행정론의 연장이에요. 관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정치인들의 문제다. 차라리 우리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라. 그럼 우리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이제 행정재정립 운동, 블랙스버그 선언이고요. 반면에 오스본 게블러처럼 아니야, 정부 줄인 다음에 시장 넘기고 오히려 시장 논리 도입해가지고 관료제 개혁하자는 게 정부 재창조론이야. 그 두 개 싸움에서 누가 이겨? 정부 재창조론이 이기죠. 그래서 미국도 뭐다? 92년도부터 신공공관리론을 받아들여요.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재정립 운동이야. 틀렸죠?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야. 78년도 카터가 공무원 제도 개혁법을 만들어요. 고위공무원단 제도 만들어가지고 정치공무원을 왕창 임명한 다음에 이 정치공무원들이 일반 관료를 막 제약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예요. 이제 정치공무원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직업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줘라.
그치? 고위공무원단 같은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 수를 줄여라. 그치? 이렇게 줄이고 관료한테 재량 달라는 겁니다. 왜? 78년도에 직업공무원 재량을 줄여버리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 수를 늘렸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됐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예요. 관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관료들은 왜 일을 잘할 건데? 관료들은 전문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다는 거야. 관료가 전문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대표성이 있다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행정론의 정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한테는 직업 윤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권한 달라고 해서 정치와 분리시키고 정치행정 이원론인데 행정우위 이원론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관료보다 이런 직업 관료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건 먹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잊혀져 버리고 오히려 행정 정부 재창조 운동으로 넘어 들어가요. 자, 이건 틀렸습니다. 공무원 재량을 확대해라. 직업 공무원대 재량, 정치 공무원 수를 줄여라. 이것들이 주장이었고 78년도 공무원 제도 개혁법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 수를 늘려버렸고 이들이 직업 관료를 통제했던 거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정부를 재구축한다. 민간 부분을 참여시켜라. 이게 정부 재창조 운동이야. 행정 재정립 운동이 80년대 후반에 져버리고 90년대 초반부터는 일명 블랙스버그 정부 재창조론 기업가 정부 그게 등장할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야. 얘가 잘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7급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민노브룩회의 연장 왜 민노브룩회의 연장이라고 관료들의 능동성, 직업 윤리성을 강조했으니까. 그리고 특이한 게 행정우위 이원론이에요. 행정우위 정치행정 이원론. 관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관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왜곡된 인식이다.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왜? 우린 전문성도 있고 윤리성도 있으니까. 이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재량을 달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가 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후기 행태주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얼른 넘어 들어간다. 이제 신자유주의 입각한 신공공 관리 개혁이에요. 영국이 먼저였고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70년대 말부터 정부 실패한 다음에 그다음 미국은 금방 보다시피 서로 싸우다가 90년대 초반에 신공공 관리 받아들이고 우리는 IMF 터진 다음에 김대중 99년부터 신공공 관리론을 받아들여요.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는 다시 누가 등장한다? 뉴거버넌스도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 영국에서는요. 10년간의 신자유 개혁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 뉴거버넌스가 등장합니다. 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